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는 구두 한 켤레의 기적, 꿈꾸는 구두방입니다. 지은이 아지오, 출판사 다산북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불 꺼진 구두 공장. 2013년 8월의 어느 날, 아지오로 향하는 유서경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공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저마다 기계 앞에 앉아 가죽을 다듬고 구두 틀을 만들고 광을 내느라 분주했던 곳이다. 그간 드문드문 돌아가던 공장은 얼마 전부터 작업이 전면 중단되었다. 만들어 놓고 주인을 찾지 못한 구두들이 한쪽에 늘어서 있고 남은 가죽이며 밑창도 쓰임을 다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지난 3년 8개월간 유서경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구두를 팔겠다고 안 만나본 사람이 없었고 안 다녀본 곳이 없었다. 온갖 인맥을 총동원해 납품처도 구해보고 여기저기서 판촉 행사도 열어보았다. 그렇게 갖은 애를 썼는데도 빚은 쌓여만 갔다.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선의를 가진 지인들이 한두 번 구두를 구매해주고 장애인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까지 왔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 파고드는 데는 실패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잠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지만 이슈만으로는 지속적인 판매를 끌어낼 수 없었고 사명만으로는 기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회사가 굴러가려면 생산된 제품을 파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통해 신제품이 끊임없이 나와야 하고 그로 인해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지오는 지금까지 생산한 제품을 파는 데만 급급했다. 하루 만들어 하루 파는 식으로 가까스로 운영하다 보니 재투자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어찌 보면 이런 결말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불행히도 유서경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건 자책감이었다. 시장 조사나 아이템에 대한 연구 없이 기업 경영에 대한 충분한 공부 없이 뭔가에 홀린 것처럼 된다라는 막연한 기대로 시작한 일. 무모하고 대책 없던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 할 때가 왔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기 전에 회사를 정리해야 했다. 남은 기계와 제품을 팔면 빚은 어찌어찌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지오의 끝이 코앞에 왔음을 깨달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지만 몇 달간의 치열했던 고민을 유서경은 오늘 드디어 끝내려 했다. 저녁 회식 자리를 마련했고 전 직원이 둘러앉았다. 직원들도 이 자리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으리라. 그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동안 안주머니에 품고 다니며 수없이 망설이던 말을.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책임도 못 지고 가게 되어 미안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잘해봅시다. 죽기보다 하기 싫었던 말을 결국 뱉어버렸다. 다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앞을 보지 못하는 유서경은 직원들의 표정을 살필 수 없었다. 수어 통역사가 청각장애인 직원들에게 대표의 말을 전하는 동안 유서경과 직원들 사이에는
언제나처럼 침묵이 끼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침묵은 여태 느낀 적 없는 무겁고 긴 침묵이었다. 직원들도 소리를 듣지 못하니 유석영이 어떤 말투와 목소리, 뉘앙스로 말했는지 알 수 없을 터였다. 그러니 자신의 말이, 마음이 잘 전해졌을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다들 화가 났을까? 아니면 속상해하고 있을까?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유석영의 머릿속에 온갖 상상과 추측이 어지럽게 떠돌았다. 얼마가 지났을까? 마침내 길게만 느껴졌던 침묵을 깨고 통역사가 전해온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사장님, 더 건강하시고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던 직원들은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담담히 그 말을 전하던 수어 통역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석영은 애써 눈물을 삼켰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차라리 화를 냈더라면, 원망했더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웠을지 몰랐다. 내가 헛된 희망을 불어넣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에서 제 몫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직원들에게 호기롭게 말하지 않았던가. 결과적으로 그 약속은 희망 고문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멀쩡한 얼굴로 직원들을 볼 낯이 없었다. 살던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느니만 못했던 건 아닐까?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에 유석영은 마음이 찢기는 고통을 느꼈다. 한 기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고 했던가. 그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던 그는 어색한 침묵 속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게 직원들과 공장 문을 닫고 나와 불 꺼진 공장 앞에 섰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니 믿을 수 없었다. 유석영과 구두장인,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6명의 청각장애인 직원들은 공장을 뒤돌아보며 눈물을 삼켰다. 함께 땀 흘리며 구두를 만들던 공간은 며칠 만에 허무하게 사라졌다. 사비를 보태 사들인 기계며 장비들은 고철덩어리가 되어 헐값에 팔렸다. 직원들도 허탈한 표정으로 제갈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부수지 못한 편견의 벽. 장애인으로 사는 일이 힘든 건 장애 그 자체보다도 장애로 인한 외로움에서 비롯한다.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이 다 자신을 쳐다봐도 시선을 알아차릴 수 없다. 청각장애인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자기 얘기를 해도 말을 들을 수 없다. 따라서 그토록 고독하다. 또 하나의 아픔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 못할 것이라고,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한다. 장애 하나로 모든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곤 한다. 비장애인 중에도 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글을 쓰는데 서툰 사람도 있다. 몸을 쓰는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장애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약점이자 한계일 뿐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유석영과 아지오 구두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런저런 편견과 오해가 깔려 있었다.
아지오의 직원들은 스스로 만든 제품이 우수하다고 확신했기에 홍보하고자 노력했지만 장애인이 만든 제품인 것을 내세워서 동정심을 이용해 강매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실제 제품의 질이 어떤지는 관심도 없었다. 입을 떼기도 전에 강매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도 비교적 쉽게 털어버릴 수 있었지만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냉소는 쉽게 털어지지 않을 만큼 아팠다. 사실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인들의 냉소가 그리 아팠던 것은 초기에는 강매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투철한 사명감과 물건에 대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나머지 이런 일인데 좀 억지를 써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전혀 없진 않았다. 한 번만 신어보면 신발의 품질과 이 일이 가진 의미에 마음을 열어줄 것 같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이 닿는 사람이라면 거의 막무가내로 찾아가 한바탕 영업을 벌이곤 했다. 거절당해도 상관없고 일단 알리기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었지만 상대는 앞도 못 보면서 먼 길을 찾아온 유석영에게 무엇이라도 사줘야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방식은 그 자체로도 아쉬움 없이 만들어진 아지오 구두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석영은 딜레마를 맞닥뜨렸다. 고급 소재를 쓰고 솜씨 좋은 장인을 동원해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선용 물건으로 보았다. 편견을 뚫으려면 경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슴없이 영업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편견을 자극하는 셈이었다. 물건을 그대로 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유석영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질 낮은 제품을 강매하는 일이 주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 구색만 갖춰 관공서 같은 곳에 무조건 팔아달라고 해서 즉각 돈을 벌고 싶을 뿐이지 좋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도 고객들과 관계를 쌓아 미래를 도모하는 데에도 관심 없는 이들을 그도 종종 보았다. 유석영은 그런 관행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고 그 일부로 인식되고 싶지 않았다. 그럴수록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 생각했다. 그렇게 팔아봤자 한 번은 선심으로 사준다 쳐도 그 다음이 없다. 즉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유석영이 비즈니스를 모른 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건 알았다. 아무리 절박해도 아지오는 고급 수제화 업체로 바로 서겠다고. 그래서 유명 제화 업체들과 떳떳하게 경쟁하겠다고 얼마나 다짐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 인식을 변화시키기에 아지오와 유석영이 가진 힘은 역부족이었다. 더 가면 다 죽는다. 유석영과 직원들은 이미 보따리 장수였다. 구두를 사준다는 곳이라면 그들은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다. 서울역에서도 팔아보고 기관이든 기업이든 작은 공간만 마련되면 행사를 열고 구두를 홍보하며 팔았다. 그럴 때마다 좋은 취지다, 아주 좋은 일을 한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도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기는 힘들었다. 전쟁터 같은 시장은 결코 아지오에 쉽게 곁을 내주지 않았다. 마치 유목민을 연상시키듯 이곳저곳 행상을 다니며 기회를 찾았으나 역부족임을 실감했다. 그래도 설립 취지와 품질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 켤레씩 사줄 것이라는 안일한 전략은 예견된 실패를 낳았다. 매출은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 같았다. 9번 거절당하고 나서야 한 명이 사줄까 말까였고, 좀 벌었다 싶으면 고정비용으로 다 나가고 빚까지 생기니 압박감이 말이 아니었다. 그나마 빚은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미래를 그릴 수는 없었다. 간신히 벼랑에 매달려 있는 꼴이었다. 다른 구두 회사와 경쟁할 힘을 가지려면 계속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를 유인해야 하는데 현상 유지조차 버거운 실정이라 신상품 출시는 엄두도 내기 어려웠다. 자금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구두 신제품도 개발할 수 있기에 투자처를 찾아봤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금융회사는 이윤이 남지 않는 일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유석영이 복지관장을 겸했기 때문에 복지관과 중복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개인 투자자를 찾기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꺼내드는 해결책은 결국 지인에게 급전을 빌리는 것뿐이었다. 조금 갚기 무섭게 다시 빌려야 했다. 그렇게 4년을 버텼다. 그 인고의 시간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 사업이란 돈이 잘 돌아야 한다. 하지만 나라에서 배정한 예산으로 복지관을 운영해오던 사람들이 사업에 관해 알면 얼마나 알았겠는가. 비즈니스는 결과로 승부하는 세계였고 아지오는 이 리그에서 프로팀 사이에 낀 아마추어 팀에 불과했다. 결과를 내지 못한 자는 무대에 서 있을 자격을 박탈당하고 무능과 실패에 따르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업의 세계였다. 유석영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애써 떨쳐내던 그 생각이 이제는 떨칠 새도 없이 침투해왔다. 더 가면 다 죽는다. 언론을 통해 회사 이름이 여기저기 알려진 것에 비하여 아지오가 가진 소프트웨어가 너무 적었다. 겨우 유지하면서 여기저기에 구두를 들고 가서 사달라고 때만 쓰고 다닐 꼴이다. 이대로 가다간 당당하게 제품으로 경쟁하겠다는 결심도 무너질 것 같았다. 무엇보다 당장 내년을 그릴 수 없었다. 그 사이 유석영은 이미 가진 패를 다 쓴 상태였다.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아질 여지도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시장을 사로잡을 자신도 없었다. 아지오는 망했다기보다는 더 나아갈 동력을 잃은 것이다. 당시의 아슬아슬한 상황을 함께 겪은 사무국장 이선우는 처음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시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나중에야 느꼈다. 직업재활시설로 운영을 하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을 하는 것이기에 사무직 직원들의 급여와 관리 운영비 등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와 등의 계약을 수주받기에 유리한 조건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회사가 좀 더 천천히 기반을 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적어도 문 닫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이 줄곧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유석영에게는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아지오를 운영하고 싶다는 바람과 욕심이 있었다. 재활시설로 운영한다면 그 이후로도 결국 보조금에 의존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두렵기도 했다. 청각 장애인 개인이 사회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만큼
그들이 일하는 아지오 역시 하나의 기업으로서 당당하게 제 한 몫을 하기를 바랐다. 결국 성공으로 증명해내지 못한 쉽지 않은 길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아지오 일어서다. 함께 일했던 때가 생생한데 유서경은 아지오의 문을 닫은 지 5년 만에 파주 월록면 영태리에 옛 공장을 다시 찾았다. 건물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망치 소리와 진한 가죽 냄새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몸집 큰 기계와 묵직한 쇳덩어리로 꽉 차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구두 만드는 풍경이라는 간판 위에 글자 하나하나에 희망이 서려 있었고 손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 정겨웠던 곳. 유서경은 잠시 감상에 잠겼다. 두 번째 기회가 이런 식으로 찾아올 줄이야. 유난히 추웠던 파주에서의 겨울이 지나고 아지오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2018년 2월 1일 구두 만드는 풍경 일터 여는 날 행사를 시작으로 아지오의 두 번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모였고 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발치수를 무료로 재어주는 이벤트도 열렸다. 행사가 끝난 후에 구두 공장에는 기계 소리와 망치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파주 시절에도 만들었던 심플한 디자인의 아지오 드레스라는 더비 구두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 어디서나 신을 수 있을 만큼 점잖으면서도 밑창이 두텁고 발등을 조이지 않아 쉽게 신을 수 있는 더비 구두는 아지오가 지향하는 편안함의 가치와도 꼭 맞았다. 아지오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최초로 완성된 1호 제품 블랙 더비를 유서경이 시착을 할 겸 구입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것 같은 기분에 유서경은 그날 저녁 그 구두를 고이 모셔갔다. 설레고 벅차서 잠이 오지 않았다.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구두를 신어보았다. 바쁜 겨울이었다. 응원하고 믿어준 사람들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준비하고 갖춰나갔다. 마침내 봄이 오자 아지오의 신상품도 출시되었다. 선 주문을 받은 구두부터 고객들에게 배송해 주었다.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6월에는 아지오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고 연이어 우수 중소기업 마켓 대전에도 참가했다. 출장 실측 서비스도 점점 요청이 늘어났다. 직원들은 거제도에서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의 발을 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물론 아지오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실측을 경험하고 다녀간 고객들도 꾸준히 늘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기다리던 여성화도 선을 보였다. 전에 만들던 여성화는 수녀화에서 비롯된 효도화였으나 좀 더 트렌디하면서 굽이 높은 제품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남성화만 만든다면 세상에 있는 고객의 절반을 포기하는 셈 아닌가. 게다가 여성화는 남성화에 비해 다양하고 수요도 더 많으니 여성화를 만드는 장인을 모셔와 새로운 모델들을 생산하기로 했다. 새로 모셔온 장인 중 하나였던 김용진 공장장은 여성화만 40년을 만들었고 그 기술을 인정받아 일본에서 10여 년간 일하기도 했다. 업계에서 알아주는 장인인 그를 2017년 12월에 스카우트해왔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구두를 신은 모델 사진도 공개했다. 이전에 종이 브로셔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춤주춤 건네던 것에 비하면 장대한 발전이었다. 아지오의 첫 광고 모델인 유시민이
이번에도 모델이 될 것임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마침 유시민이 알쓸 신잡을 촬영할 때라서 함께 출연하던 가수 유희열도 모델을 자청했다. 그 외에도 CBS PD 김현정, 배우 김보성, 아나운서 최선규, 개그우먼 김지선이 기꺼이 모델로 나서주었다. 이번에도 모델료는 구두 한 켤레. 그럼에도 다들 거금의 모델료를 받은 것처럼 문서 없는 계약에 응해주었다. 재개업을 한 뒤 얼마 안 되어 유시민과 유희열이 본사로 찾아와서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새로 생긴 여성화 라인에도 모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창 아지오 식구들이 그 문제로 고심하던 터였다. 그러자 듣고 있던 유희열이 말했다. 효리가 하면 좋겠다. 이효리? 이효리라면 그가 입은 옷이나 신발마다 인기를 끌 정도로 영향력이 큰 데다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늘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지오 입장에서 그보다 좋을 모델은 없었다. 그렇지만 상업 광고를 찍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 유희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효리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 모델을 제안했다. 이효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했다. 설마 하면서 꺼내본 것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성사되다니. 유희열도 이효리도 대단하다고 느꼈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그렇게 아지오의 모델이 되었고 이 일로 다시 한번 아지오는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의 여파로 아지오가 추운 봄을 보내던 중 이효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아지오의 신제품인 샌들, 로퍼 등을 신고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려주었다. 청각장애인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아지오 구두, 이렇게 예쁘기까지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아지오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전화가 거듭 와서 직원이 살펴보니 정말이었다.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접속이 지연된 것이었다. 뒤늦게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아지오가 있는 것을 보고 이효리가 사건의 발단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이효리가 아지오의 모델로 참여한 2018년부터 기존에 40, 50대가 대다수였던 아지오의 고객층이 20, 30대까지 확산되었다. 특히 딸이 어머니에게 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선물하는 일이 많아졌다. 남성화와 여성화 모델은 각각 16, 17가지로 늘었고 총 33종, 71개 색상별 제품을 수제화로 제작하게 되었다.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지오의 매출은 9억 원. 연매출이 고작 1억 원밖에 되지 않던 파주 시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고 고객도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원가가 워낙 높아서 기대보다 순이익이 크지는 않았다. 한 달 매출이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인데 공장 월세와 월급, 재료비, 각종 공과금 등 고정 비용으로만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들어간다. 또 청각장애인 직원들을 고용해 기술을 가르치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직원들의 입사 초기에는 생산 기술을 기르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여된다. 고급화 전략을 이어가되 그렇다고 한없이 비싸지면 곤란하니 합리적인 수준인 20만 원대의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생각하면 다른 공장보다 가격 대비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했다.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구조. 이익이 생겨도 거의 장애인 직원 고용이나 처우 개선했으니 재정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아지오의 목표가 오직 성장이고 수익이었다면 목표 달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어리석은 운영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석영이라고 해서 비장애인 기술자를 고용해 물건을 만들면 지금보다 수월하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유석영은 아지오의 설립 이념이 청각 장애인의 자립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그는 믿는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는 말을. 일터에서의 행복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것을. 투입되는 비용이 적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청각장애인 구두장인이 배출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지오의 성공이다. 그 다음의 장인을 길러내며 아지오와 청각장애인 장인들이 한국의 재화기술을 보존하는 날을 꿈꾼다. 마치는 글. 실패를 말하며 희망을 증명한다는 것.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거리의 바람이 차디차고 상점마다 그늘이 짙다. 계절은 봄으로 향하는데도 몹시 추운 기운인 것도 그 때문이리라. 바이러스라는 부르지 않은 길손이 사람살이에 끼어들어 몸과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살림살이를 어렵게도 만들면서 모두의 간격이 멀어졌다. 그만큼 도움과 배려가 더 있어야 하고 인내와 기다림도 넉넉해야 하는 계절이다. 건강한 봄을 품에 안기 위해서. 재화산업과 아지오도 차가운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소비가 위축되면 의류에 나가는 지출부터 줄이는 법이고 그 중에서도 신발은 밖에 나가지를 않으니 직격탄을 맞는다. 특히 아지오는 평시라면 외부 행사를 통해 실측 이벤트를 열고 잠재 고객을 모으곤 했을 것이다. 눈앞에서 실측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기웃기웃하다가 재미삼아 발을 재어보고 구두까지 주문하거나 적어도 아지오라는 브랜드를 인식하고 가곤 했다.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는 요즘은 대면에서 실측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다행히 홈페이지 아지오몰을 비롯해 입점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여전히 찾아오는 고객들의 실측도 이어지고 있는데 1:1 대면 실측이 그래도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비대면 시대에 알맞지 않을까 한다. 아지오는 그저 이 찬기가 하루빨리 가시기를 바라며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어느 때보다도 정신없이 새로운 아지오의 세 번째 겨울이 지나간다. 정부기관에 기대거나 이슈에만 편승하지 않고 3년의 고비를 넘었다. 흔들리고 몸살을 앓으며 땅맛을 알아가는 나무처럼 사업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고 있다. 욕심대로라면 얼른 어엿한 기업으로서 정상에다 성공의 깃발을 꽂고 싶은데 세상 일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한 번의 실패로 배운 터라 급한 마음을 애써 내려놓는다. 섭섭하면서도 허무하고 흐뭇하면서도 아쉬움이 적지 않다. 그래도 한편으로 아지오와 가깝고 친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만드는 구두의 가짓수도 늘어서 제법 잘 팔린다. 개업 초기에는
당연히 대통령의 구두라는 이슈에 영향을 받아 사주는 분들이 다수였으나 이제는 아지오 구두 자체가 좋아서 신고 싶어서 사러 오는 고객들이 더 많다. 아지오가 장애인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데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고생문이 훤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실패한 경험이 어느새 자산이 되어 지금의 아지오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자세를 다잡아 본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 아지오에도 봄이 찾아올 것이고 새파란 새싹들이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고개를 드러낼 것이라고. 저마다 대박의 성공담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책들 사이에서 우리가 겪은 실패의 역사는 초라해 보였을지도 제기에 성공한 이야기는 소소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왜 책을 썼느냐고 묻는다면 때론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패자는 말이 없다지만 우리는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실패하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있다. 우리의 실패와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누면 누군가는 실패하지 않고도 실패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경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과 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실패담은 성공담만큼, 아니 어쩌면 성공담보다 귀하다고. 그러므로 누군가는 실패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보통 창피해서라도 쉽사리 꺼내지 못할 처참한 실패담을 마치 부끄러움도 모르는 듯 모조리 털어놓았다. 독자들이 처음 이 책을 집어들 때는 대통령이 쉬는 덕분에 결국 대박이 난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결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렇게 속 시원한 해피엔딩은 없었다. 팡파르 소리와 함께 공주가 된 후에도 삶과 사업은 계속되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규칙도 없이 나타나는 곡절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돈 없는 작은 회사, 선한 취지를 가진 사회적 기업으로서 크게 성공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길 기대했을지도 모르나 그 또한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지오도 아직 그 길을 찾는 여정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적은 일어나며 노력한 대가는 어떤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든 돌아온다는 희망을 이 책을 통해 품을 수 있기를 바랐다. 더불어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기 힘든 세상이지만 한 번의 실패가 다시 일어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사례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무엇이 뼈아픈 고통을 겪고 나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의 기반이 되는지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아지오는 그 자체가 희망의 증거이기도 하니 많은 분이 이 힘든 시기에 아지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었으면 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겪고 느끼고 깨달은 모든 것을 구두를 짓듯 정성스럽게 이 책에 담았다. 타인과 사회를 위한 선한 의지를 비즈니스의 형태에 담고 싶은 이들, 어려운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업체나 가게를 운영하며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가 이 책을 통해 소박할지언정 가치 있는 도움과 영감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지오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켜온 철학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아지오는 느리지만 묵직한 걸음으로 스스로 증명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아지오의 발걸음과 함께 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